빈티지 가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해볼 것은 헤어라비 난초의 꽃잎 부분을 할 건데요. 양쪽으로 새가 날아가는 날개처럼 생겼는데 여기 안쪽은 스플릿 스티치를 이용해서 평면으로 메꿔 볼 거고요. 가장자리 끝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터키 워크를 이용해서 해보려고 해요. 완성이 된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요. 차례차례 해볼게요. 사용할 실은 아트 107인데요. 한 가닥 실이 짱짱하게 되어 있는 실인데 이걸 두 가닥으로 해서 술을 놓아 보려고 해요. 원단에 그려진 도안선을 따라서 스플릿 스티치를 할 건데요. 한 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서 나올 때에는 실과 실 사이로 바늘을 빼서 두 가닥 실 사이로 이렇게 바늘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이 이게 넓게 펴지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메꿀 때 이 스플릿 스티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공간을 채우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앞으로 한번 전진하고 뒤로 가서 실이 나올 때는 실과 실 사이로 이렇게 바늘을 빼주는 거예요. 이게 스플릿 스티치인데요. 다시 실과 실 사이로 바늘을 빼주고 여기 끝에다가는 터키 워크를 할 건데요. 실을 완전히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약간 느슨하게 이렇게 고리를 남긴 상태에서 이거를 눕혀줄 거예요. 고리의 실이 나왔던 부분보다 약간 0.12mm 정도 앞쪽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면은 이게 카우칭 스티치를 한 것처럼 실이 누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눕혀줄 거예요. 가장자리에 수술 모양으로 그려놓은 그 도안선을 먼저 술을 놓는데요. 스플릿 스티치를 한 몇 땀 해주고 끝부분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그 고리 부분을 눕혀주느냐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게 되는 거죠. 또 다시 옆으로 가서 스플릿 스티치를 해주고 고리를 남겨서 이거를 또 고정을 시켜주고 하나하나 끝자락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데 고정을 시킬 때 이거를 세우는 게 아니라 눕힐 거예요. 헤어라비 난초가 보면은 끝쪽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돼가지고 옆으로 싹 이렇게 깃털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눕혀주는 거거든요. 보통은 터키 워크를 하면은 눕히지 않고 그냥 세워놓는데 그러면 위쪽으로 이렇게 소복하게 올라오게 돼요. 소복하게 올라오게 할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진금을 한 번 더 해서 눕혀주는 거죠. 안쪽에서부터 차례차례 공간을 다 채우면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균형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처럼 갈래갈래 해놓은 이 도안선을 따라서 여기를 먼저 하게 되면은 꽃잎의 결 균형을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요. 여기가 꽃잎 중심 부분에는 좁고 가장자리 쪽으로 갈수록 넓기 때문에 일자로 평면을 쭉 메꾸기가 조금 곤란한데 이렇게 먼저 이 선을 따라서 술을 놓고 그 안쪽을 채우게 되면은 불규칙한 공간을 채울 때 결 방향을 맞추기가 아주 수월해요. 시작점에서 스플릿 스티치를 몇 땀 해주고 끝에다가 터키 워크를 하는데 스플릿 스티치하고 눕혀주고 하는 이런 바늘땀 동작이 터키 워크가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는, 그러니까 잡아당겼을 때 풀어지지 않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스타트를 이제 스플릿 스티치를 하지 않고 끝에다가 터키 워크만 하게 되면은 이게 실의 고리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잡아당기면은 이게 늘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스플릿 스티치를 해주고 또 맨 마지막에 이걸 잠그면서 눕혀주는 이 동작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잡아당겨도 실이 풀리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있거든요. 세탁을 많이 해도 그대로 있어요. 헤어라비 난초의 한쪽 잎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해 놓았는데요. 안쪽은 이제 공간을 다 스플릿 스티치로 메꿀 거고요. 이쪽 이파리에 또 가이드라인 이 선을 따라서 스플릿 스티치를 해볼게요. 끝에다가 터키 워크를 할 때 보통은 그냥 손 감각으로 고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살짝 속도감이 없어요. 되게 느릿느릿하게 하게 되는데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가 있어요. 가위날이 약간 납작하고
뾰족해서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볼펜으로 해도 되는데 볼펜 같은 경우는 둥글기 때문에 이 고리가 위로 둥글게 서서 납작하게 눕히기가 조금 불편해요. 하려고 하는, 이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옆으로 납작하게 눕혀야 되기 때문에 납작한 이 뾰족한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가위인데 가위가 아닌 그냥 뾰족한 납작한 게 필요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눕혀주기가 이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손을 다 사용해서 가위로 요 고리 부분을 잡아주고 스플릿 스티치 몇 개 해준 다음에 끝에 가서 고리를 만들 때 이거 이렇게 탁 해가지고 해주게 되면 훨씬 빠르게 고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스플릿 스티치를 할 때 꼭 두 가닥으로만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닥 실을 사용해서 그 여러 가닥 실 중간으로 바늘을 빼서 그 두껍게 되어 있는 실이 양쪽으로 펴져서 공간을 메꿀 수 있게 해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두꺼운 실 같은 경우는 더 빨리빨리 공간을 메꿀 수가 있죠. 왼쪽 아래에 있는 영상이 주황색으로 한 게 6가닥으로 스플릿 스티치를 해본 건데요. 두 가닥으로 했을 때는 정확하게 가운데로 실을 나오게 하는데, 이렇게 6가닥으로 가닥가닥 되어 있을 때는 중간 어디쯤으로 그냥 바늘을 빼게 돼요. 꼭 이런 면사뿐만이 아니고 울사 같은 경우도 실을 여러 가닥을 해서 이 스플릿 스티치를 하게 되면은 공간을 아주 편리하고 빠르게 메꿀 수 있어요. 혀라비 난초가 이렇게 날개처럼 생겼는데 가장자리에 그 선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요. 지금 안쪽에 비어있는 이 부분을 스플릿 스티치로 어느 정도 공간을 메꿔주면 돼요. 대부분 여기를 공간을 메꿀 때 롱앤쇼 스티치 같은 걸로 해도 되는데요. 롱앤쇼 스티치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길고 짧게 해가지고 공간을 메꾸는 게 롱앤쇼 스티치인데, 이제 스플릿 스티치 같은 경우는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이건 실을 중간 사이로 이렇게 나와서 공간을 메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 공간을 이런 평면을 메꿀 때 세틴 스티치도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다르죠. 바늘이 가는 간격을 보면은 아웃라인 스티치나 백 스티치가 가는 그 간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가장자리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먼저 해놓았기 때문에 안쪽을 메꾸기가 훨씬 수월해요. 이쪽에 있는 헤어라비 난초도 가장자리에 도안선 먼저 술을 놓고 여기를 기준 삼아서 갈래갈래 나뉘어져 있는 그 선들을 또 해주면 되는데요. 끝에다가 터키워크로 하나 수술처럼 모양을 해주고, 이 부분은 고리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위로 다 자를 거예요. 끝에 가서. 스플릿 스티치의 또 다른 방법은 두 가지 색상의 실을 한 바늘에 끼워서 한꺼번에 스티치를 하는 건데요. 왼쪽 아래에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위에서 바늘이 바로바로 이렇게 가게 돼요. 바늘이 한번 들어가고 위쪽으로 바늘이 나온 상태에서 실을 양쪽으로 가르고 이 상태로 바늘을 잡아당기게 되는데요. 위에서 바로바로 뜨게 되는 거죠. 헤어라비 난초에 잎을 할 때는 전체가 흰색이기 때문에 바늘을 아래쪽으로 넣었다가 위쪽으로 뺐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늘을 움직이게 되는데요. 왼쪽 아래에 있는 영상 같은 경우는 다른 색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에서 바로바로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늘을 움직이는 동작이 달라요. 같은 실을 쓸 때랑 다른 색상 실을 쓸 때랑 이렇게 바늘을 움직이는 동작이 다른 거죠. 두 가지 다 스플릿 스티치이기 때문에 해놓은 모양새는 똑같아요.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바늘이 움직이는 동작, 손 동작이 살짝 달라진 거죠. 스플릿이라는 말은 가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몫을 나눈다는 뜻도 있고요.
무언가를 분열시킨다는 뜻도 있어요. 스플릿을 검색했더니 나왔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거는 이제 자동차 바퀴에 들어가는 휠이에요.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살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구멍이 나서 갈라져 있죠. 그리고 이 링은 한쪽이 이렇게 커팅되어져서 끝쪽에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반지를 스플릿 스타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은 스플릿 블럭인데요. 가운데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 가지고 건축자재로 우리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벽돌인데 요즘은 인테리어로 예쁘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꽃을 저렇게 예쁘게 꽂아서 되어 있는 이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은 이런 스플릿 블럭을 이용해서 인테리어를 하면은 옛날 생각도 정겹게 나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스플릿은 볼링핀이 첫 번째 투구에서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간격을 두고 남아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데요. 사진은 볼링 도박을 소재로 해서 만든 스플릿이라는 영화예요. 유지태, 이정현 주연의 영화인데요.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관람을 해보세요. 왼쪽 사진은 색실로 매듭해서 엮은 스플릿 팔찌인데요. 단색으로 해도 깔끔하고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배합해서 해도 예쁜 스플릿 디자인의 팔찌예요. 스플릿 스티치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스플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것들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헤오라비 난초에는 전설이 있는데요. 강을 사이에 둔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젊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총각의 아버지는 아들을 엄하게 꾸짖으면서 두 사람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어느 날 총각은 여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여인이 사는 마을 쪽으로 달려갔는데요. 두 마을 사이에는 강이 있었는데요. 그 강의 다리가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강가에서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그 건너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총각은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에 다리는 끊어졌는데 그 옆에 있는 칡덩쿨을 타고 강을 건너다가 그만 물살에 휩쓸려서 멀리 떠내려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건너 쪽에 있던 여인도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죠. 그 후 강가에는 하얀 새처럼 생긴 두 송이의 꽃이 피었는데요. 이 꽃을 날개를 부러워하던 두 젊은이의 넋이라고 하여서 헤오라비 난초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양지 바른 곳 습지에서 자라는 헤오라비 난초에 어울릴 만한 전설인데요.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부모님이 반대를 했다는 것은 총각이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나이인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간에 그 선택을 공부가 아닌 여인을 했던 거고 그 여인한테 집중을 하다 보면 공부를 안 하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부모님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꽃의 생김새가 청아하고 아름다운 꽃이기 때문에 첫사랑에 관한 그런 전설인 것 같아요. 보통 첫사랑을 하는 나이는 이 꽃의 색상처럼 하얗고 순수한 나이에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강물을 사이에 둔 젊은 연인들의 슬픈 사랑과 죽음의 이야기인데요. 강물은 가로막혀 있고 다리는 끊어져 있고 날개를 부러워하던 두 젊은이들의 넋이 날개 모양의 꽃으로 하얗게 그 강가에서 피어났다는 전설을 가진 헤오라비 난초예요. 꿈속에서라도 만나고 싶다라는 애절한 사랑의 꽃말이 있는데요. 꽃말에도 슬픔이 가득 담겨 있어요. 꽃의 전설은 전설일 뿐이고요. 요즘은 제 주변에 노처녀, 노총각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 할머니는 13살에 결혼을 하셨고요. 저희 엄마는 19살에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언니들은
20대 초반대에 결혼을 했는데 저는 언니들보다는 나이가 어리니까는 30대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저희 조카들을 보면은 나이가 30살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짝을 못 찾고 결혼을 안 하고 혼자서 살고 있는 조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급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솔로로 사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경제력을 갖춘 이유도 있고 내 인생에 다른 사람 인생을 엮어서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작용하지 않나 싶어요. 얼마 전에 중국 드라마인 전장사라는 중국 드라마를 봤어요. 거기에서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중국 드라마였었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한국뿐만이 아니고 중국까지 점령을 하면서 이렇게 쳐들어갔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위안부 여성분들이 많이 끌려갔었는데 중국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하면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빨랑빨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랑도 결혼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드라마니까는 이왕이면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스토리로 끌어가는 거죠. 국가적인 혼란의 시기에 그 개인의 사랑은 박진감 넘치게 이렇게 그려놓았는데요. 해오라비 난초에서의 사랑은 이것과는 그 외부적인 요소가 완전히 반대인 거죠. 조금 평화로운 시기인가 봐요.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을 반대할 정도로 서두르지 않고 실력을 먼저 차곡차곡 쌓으라고 할 정도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거는 평화로운 시기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전장사와 해오라비 난초의 그 사랑 배경은 완전히 다르죠.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해오라비 난초 같은 비극적 사랑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 인생의 짝꿍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는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찾고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오늘 수 놓을 거는 다 놓았는데 터키워크 부분이 고리로 되어 있어서 여기를 가위로 다 잘라서 커팅을 해줄 거예요. 가위로 고리의 이 중간 부분을 자르는데 특별히 둥글게 모양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잘라서 놔둘 거예요. 그래서 끝이 불규칙한 모양 형태로 나오게 이렇게 톡톡톡 잘라서 놔둘게요. 날개 끝에 터키워크를 한 이 고리 부분이 이 상태로도 예쁜데요. 잘랐을 때 커팅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보기 위해서 가위질을 하고 있는데요. 가위를 하고 조금 모양이 안 맞으면은 조금 더 커트를 해서 모양을 잡아주려고 했는데 그냥 한 번만 잘라도 모양이 괜찮네요. 아직도 수 놓을 부분이 조금 더 남았는데요. 여기를 수를 마저 다 놓고 마무리까지 다 한 다음에 이 고리를 잘라도 돼요. 근데 지금 미리 고리를 자르게 되면은 그 사이에 수 놓을 부분이 더 있는데 이 수 놓을 때 조금 걸기적거릴 것 같기는 한데요. 가위를 들었으니까는 마저 다 자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때는 맨 나중에 마무리 작업으로 잘라도 돼요. 오늘 해오라비 난초에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하얀색 날개 부분을 스플릿 스티치와 터키워크를 활용해서 수 놓아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버튼홀 라이팅 스티치를 수 놓을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